그 디지털 비잉 시리즈는 제가 느꼈었던 그 회사에서의 어떤 존재, 나는 인간으로서 작동을 하는 사람인데 사회에서의 어떤 부품으로 작동을 했다. 그러면 내가 부품화돼서 드러나는 어떤 표상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제 주변의 어떤 사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 신용카드, 여권, 신분증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사회에서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의 내가 부품이구나. 그것들을 카메라를 빼고 작업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사용했었던 게 이제 스캐너였어요. 그래서 스캐너로 스캔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디지털로 레이어를 가지고 계속 중첩을 한 다음에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었던 게 하나의 제 첫 번째 데뷔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어디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 얼마를 썼는지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어떤 회사의 서버 안에서 다 존재를 하는 거죠. 내 기억을 어떻게 보면 대신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가계부를 썼다면 더 이상 가계부를 쓸 필요도 없이 여기에 조회를 하면 다 나오는. 그래서 우리의 기억들이 점점 소멸되어 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그때는 들었었어요. 우리가 여권을 딱 들여다보니까 스탬핑이 되어 있잖아요. 출국자와 입국일자, 장소. 근데 대충 우리는 어딜 갔는지는 기억을 하는데 스탬핑된 날짜나 국가, 장소 이런 것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 기록들은 똑같이 전산화돼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감시 감독을 받고 있는 그런 리소스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에 이렇게 여권을 열어보면서도 그 미묘한 씁쓸한 감정들이 들었는데 그것들을 중첩하고 그 이미지들이 흐려져 가는 과정 속에서 저의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이 같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 감정들이라는 게 미묘한 불편한 감정과 그리고 여행에서의 기뻤었던 감정들이 색으로 함께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모니터에서 보시는 그런 호모루덴스 시리즈들은 처음은 흑백 병원에서 보는 흑백 메디컬 이미지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에 이제 색이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색은 미술에서 우리가 보면 미술을 심리치료에도 사용을 하고 그런 어떤 치료의 목적으로도 다룰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그때 저 스스로 이 작업을 하면서 느꼈었던 부분이에요. 두려움과 죽음이라는 걸 감각했었던 것과 그걸 감각하기 전 전혀 모르던 시점으로 돌아가자. 사진이라는 녀석은 시간 예술이니 시간이라는 걸 매개로 하다 보니 빽딱 시켜서 그 감각을 모르던 시점에 미술놀이를 하던 나의 유년 시절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술을 과거에 배웠었던 거는 되게 미술이라는 것들을 그리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되게 촉각적인 놀이에서 첫 번째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감을 손으로 묻혀서 얼그러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색이 막 혼합되는 거를 보고 체험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손 도장 찍고 발 도장 찍고 그리고 물감을 떨어뜨려서 흡수되기 전에 빨대로 이렇게 부는 연습도 하고 그런 다양한 놀이에서 이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와 같이 믹스를 한다면 그 결과물이 재밌지 않을까라는 이제 상상 속에서 이제 출발을 했었던 작업이에요. 그 내 사진의 이미지를 출력해놓고 들여다보다가 괴로워지니까 이제 구겨서 던져버렸던 거죠. 그 하루는 이제 방에 딱 작업실에 들어왔는데 구석에 있는 그 녀석이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연한 발견일 수도 있겠지만 걔를 펴놓고 보니까 처음에 봤었던 그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책상에 올려놨다가 이제 화가 나니까 한번 구겼던 거니까 또 한번 구겨서 던지게 되잖아요.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형체가 점점 일그러지는데 얘는 분명히 사진이었는데 물질로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작업에서 등장하는 그런 중첩된 사진 다음에 등장을 하는 또 하나의 그런 촉각적인 사진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촉각성들이 어떤 제가 아날로그적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을 다시 사진으로 옮기면서 그 과정들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과거의 다른 사진에서 보지 못했었던 질감과 입체감과 그리고 재료가 가지고 있는 물성들, 이런 것까지 이제 드러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반복적인 구긴다라는 행위 자체가 어떤 결과물을 낳는지를 작업으로 녹여내면서 작업했었던 거였고, 우리가 언어가 있으니까 사물을 인식하게 되고 그거를 대상으로 잡아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소화시키고 있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아날로그 행위를 통해서 그 결과물이 대상이 되니까 그 언어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결국은 새로운 시각 이미지 언어로서 이미지화됐지만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사진이라는 프로세스가 새롭게 읽혀지고 사진 속에서 등장했었던 그런 종이와 잉크라는 물질들이 새롭게 들어옴으로써 원래 사진의 대상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언어들이, 대상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호들이 파괴가 되면서 새로운 감각으로 오게 됐던 거죠. 과거에 종이를 구겨가지고 그것들을 물질로서 보여준 방식, 그리고 그거를 다시 촬영을 해가지고 프린트로서 보여준 방식들이 결국은 그 안에서 등장을 하는 것들은 되게 물질을 감각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놨다면 이 그 우상의 해체라는 거는 빛이라는 비물질에 대한 감각을, 그 비물질적인 요소, 디지털적인 속성, 그 디지털도 어떻게 보면 비물질의 하나잖아요. 그것들을 감각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상위 왜곡이 되는 그 부분들을 굳이 개별적으로 부분을 해서 완성시켜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걸 개별적인 이미지로서 전시를 할 것인가, 부분을 촬영했다라는 것들을 다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완결로서 보여줄 것인가. 그 고민 속에서 제가 선택했었던 거가 하나가 있어요. 촬영할 때 되면 그 아무리 빔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부분별로는 색들이 조금씩은 난반사가 된다고 그러죠. 구겨진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그런 난반사들 때문에 색이 일정하게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것들이 그 분할돼서 촬영됐었다라는 그런 과정을 하나 남겨놓은 거고요. 하나의 덩어리로 다양한 소실점들이 있게 되면 시각적인 그 교란과 입체감을 훨씬 더 강하게 보여주고 촉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그 결과를 제가 이전 작업에서 봤기 때문에, 사실 스캐너의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캐너는 소실점이 없어요. 스캐너나 팩시밀리나 빔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소실점이 없어요. 카메라에서 메커니즘에서 렌즈가 다른 시계로 해석된 것과 저는 되게 유사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의 방식의 맥락과 그것들을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었을 때 만들어지는 완결성과 같은 맥락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이미지를 하나로 만들게 됐던 거죠. 시계와 같이 말뚝이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위에 환자복으로 마치 그 12시에 딱 표시처럼 이렇게 가려져 있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그림자가 져 있는, 그 촬영이 똑같은 거를 각도만 바꿔서 90도 각도로 바꿔서 촬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어떤 삶에 있어서 인생이라는 시간이 마지막 12시가 되면 마치 신데렐라처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사라져야 되는, 그 인생의 시간이 거의 말미에 온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자복을 그 말뚝 위에 놓은 게 아니라 그 그림자가 내가 앵글로 봤을 때 딱 떨어지는 그 뒷면의 바닥에다가 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로 일체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12시가 되면, 그 그림자가 12시가 되면 사라진, 그래서 존재가 사라질 것 같은, 그걸로 제가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서 인식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그 사진을 촬영을 하는데 그림자는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12시가 딱 되면 그쪽 방향에서 보면 일자로 겹쳐지는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사물과 그림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딱 보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쇠 말뚝이 눈에 확실히 들어오는 거예요. 쇠 말뚝은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그 말뚝에다가 환자복을 딱 걸치는 순간 그분이 환자 베드에 누워 계셨던 그 모습이 연상이 딱 되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로 어디론가 향해서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있겠지만 몸은 굳어서 움직여지지 않는데 정신만 가고 싶은 그 그림이 머릿속에 탁 연상이 되면서 그 연출 사진을 찍게 된 거죠. 그 두 장이. 2022년도에 개인전에서 작업했었던 작업 시리즈의 전시 제목이 이미지를 훔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했었는데요. 그 이미지를 훔친다라고 하면서 영문으로는 제목이 훔치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erase라는, 지우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작업했었던 것들도 반복적으로 구기는 행위를 통해서 실제로 이미지를 지워가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이미지라는 녀석은 과거에 있었던 기억을 환원을 시키기도 하고 결국은 그 죽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우리 기억 속에서는 지워졌을 그 이미지를, 그 사진을 보지 않았으면 지워졌을 이미지들이었고, 그리고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은 인간에 의해서 과거의 것들을, 사라졌을 것들을 다시 살려서 끄집어내놓고 그것들의 의미 부여를 했던 대상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제가 다시 내 작업을 통해서 갤러리 안으로 옮겨 놓음으로 해서 그 이미지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들에서 이 이미지를 훔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만들어 놓은 대상.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훔쳐다 놓고 저는 그 이미지를 훔친 것과 동시에 구겨서 대상을 지워나가고, 그리고 한지에 프린트를 해가지고 한지의 올드를 이미지가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흐려지게 하게끔 프린트된 이미지에 잉크를 벗겨내는 작업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이 훔치는 것과 지우는 것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 이미지들은 이미 이마고라는 개념 속에 죽은 이미지, 죽음이라는 것들이 표상화돼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술관이나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에 등장하는 동물들, 그리고 우리가 환경오염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는 동물들과 훼손되어 가는 모습들을 전시공간 안에서 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리소스가 다시금 사라져서 새로운 리소스가 되는, 순환하는 과정을 작업으로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가장 최근의 근자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